자, 보시면 404페이지요. 제2절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나오는 테마인데 다만 이제 나오는 테마고요.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초심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한번 설명을 들으셔서 용어를 익히고 세목들의 특징을 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쪽 가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과세 주체라는 것은 아까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했죠.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 국세와 그 다음에 지방세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요 또 이렇게 나눠져요. 자, 우리가 내국세라는 것과 내국세, 자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 내국세, 또 그 다음에 관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럴 때 내국세는 뭐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관세는 자 우리가 관세청에서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그 관세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미국에서 있죠. 부동산을 특히 이제 하와이 섬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독도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전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내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고, 또 내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주의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법,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어서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말이냐 시험에서? 안 중요합니다. 이것도 오늘만 강의하고, 자 1월 달에는 이거 따로 필기하면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근데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는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세금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우리가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통합법존주의 어쩌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지방세는 근데 과세 주체를요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부터는 이제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배웠습니다. 저 시간에 어떤 거요? 취득세,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보면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한번 편하게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국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럴 때 그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그 일부 가져가는,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별명을 제가 붙여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얘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취득세와 함께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속해 있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의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배웠는데 이거 도가 과세의 주체인 세금 아까 어떤 겁니까? 등록면허세.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도 아니고 아까 배운 거 사람들 등록면허세. 얘는 도가 과세의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의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시장군, 구청장. 시군구가 과세의 주체인 세금.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자, 어떤 거요? 재산세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의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의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의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자, 지방소득세도 오늘 이제 이따가도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에다가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법인세 적용되는 세율에 약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지방소득세,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소득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함께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특광도인데 하나만 뭐만?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세입니다. 이만.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특광도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세 주체. 그러면 얘네들은 아직 뭐 낯설으니까 저 11월 12월 과정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1월 달에는 이제 알으셔야 되겠지만, 자, 지금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요거만이라도 꼭 기억합니다.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404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에서 01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양가로 1번 국세의입니다. 줄글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되어 지자체에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된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그랬다고 그랬죠? 국세는 일세목에 일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가 그랬죠 아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세목법입니다. 국세 세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있죠? 국세 세금들을 막 연락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거의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울 게 아니고요. 또 시험에서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에서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지방세 세목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있죠, 다음 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거를 주의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중개사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요번에 29회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도 나온 건데, 자, 여러분 봅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부동산 학개론 문제가 또 나왔었고,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이에요? 자,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라고 이번 주에도 어제도 어떤 수강생이 재산세예요. 어떤 분은 둘 다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뭘 고르셔야 돼? 종합부동산세. 얘만 고르셔야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예요? 지방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해 17회 시험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주는 문제를 있죠. 1년 동안 세법을 공부했는데 이런 주는 문제를 갖다가 틀린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 틀렸냐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 나오니까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재산세 딱 짚고 넘어간 사람들. 자, 그런 분들이 틀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세 지방세 고르라고 하는 문제, 이거를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이없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따로 공부하고 올해는 1차만, 내년에는 2차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6과목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배운 내용은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응용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좋고, 또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요번에 세법 문제가 나왔어요. 보유세인 국세 고르는 거. 국세고 보유세인 세금. 자,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지 뭐. 요거 고르는 문제. 그냥 세법 공부한 사람이면 주는 문제고. 자, 그래서 주워서 먹는 문제였고, 또 몇 년 전에는 공법 문제가 4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공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그냥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온 공법 문제는 주는 문제, 주워 먹는 문제. 근데 공법을 공부 안 하고 1차만 공부한 사람은 전혀 안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죠. 됐다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세 지방세 구별할 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목을 보니까요. 자, 국세 세목들 한번 쭉 제가 대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한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국세고,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자 6, 7문제에 나오는 세금이죠. 소득세 제일 중요하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얘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몇몇 특징만 아시면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도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지만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얘도 그냥 몇몇 특징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는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데, 여러분들이 휘발유 넣고 뭐 가전제품 사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예, 시험 출제 전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금이고요. 주세, 어제 강남역을 누비면서 밤에 술 마신 분들은 주세 납부하셨죠? 주세 주리에 부과되는 건데 전혀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인지세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인지세는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나온다. 그래서 인지세는 부동산 관련한 세금으로서 몇몇 특징 알아둬야 됩니다. 관련이 있고요. 증권거래세 전혀 관계없겠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 아니고요. 얘네들은 몇몇 특징만 살짝 아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종부세하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자 부동산과 관계가 돼서 조세 총론에서 언급이 되는 세금들은 인지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등등.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2번 지방세입니다. 의이어 줄 안 그셔도 됩니다. 읽어보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 관계법에 적용을 받고요. 세목을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 서너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재산세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는, 자 지방소득세는 27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얘네들은 독립한 문제 출제 가능성보다는 몇몇 특징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방세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저세 전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겠죠.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는 시험과 관계 없고, 담배 소비세 전혀 관계 없겠죠. 주민세는요, 자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지만 얘도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9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 주민세에 관한 것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세는 뭐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해야 되고,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주민세, 얘네들이 우리 부동산 세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험과. 자, 그리고 지방세 체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러분 그 표에서 맨 오른쪽을 보니까 특별자치도세, 특별자치시세, 여러분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인강 수강생분 중에는 보면 이제 제주도에서 그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어디서 저 수강하고 있는 뭐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분들하고 제가 그 댓글을 이제 댓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질문 댓글 달아줄 때 그분들한테 꼭 그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진짜 맛집 있잖아요. 관광지에 있는 맛집 그런 거 보고 가면 비싸기만 하지 맛도 없어요 요즘은. 자, 그래서 진짜 제주도민 현지 주민이 가는 그 맛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막 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자, 제주도에서 수강한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런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누가 과세 주체가 되겠느냐?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요, 서귀포시장이에요. 재산세,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과세권자는? 예? 금방 받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무조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에서는 무조건 11개 세금의 과세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 공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쪽 봅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여기를 봅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우리는 직접세라는 것과 있죠. 직접세와 또 그 다음에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요. 직접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하는데,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요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해요. 자, 어떤 게 직접세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를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특정한 날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합니다. 종부세,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추가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간접세요. 자, 반대니까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간접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래요. 더 많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하나만 살짝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예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죠.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는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해커스 우리 공인중개사 강남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학창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창시절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로 여기
앉게 된 거 아니고 이해관계로 옆자리에 앉고 뭐 뒤에 앞에 앉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공부하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학창시절하고 똑같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미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 보니까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그러니까 2학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올해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분도 계시는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학창 시절에 어느 학교 출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누구를 믿고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중개사는 단독으로는 못 하잖아요. 다 이렇게 공동으로, 공동 중개도 해야 되고, 또 저 물건이나 이런 거 서로 돌리고 정보 얻고 또 뭐 하려면, 자, 어떤 협회 어떤 뭐 그 속해가지고 그 저기도 있지만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진짜 믿고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동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0기 합격해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의 동창처럼 동기가 돼서 여러분이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는 이제 뭐 내외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이제 막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친해지려면 진짜 밥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20대 분들은 30대 분들은 40대 50대 60대 형님이나 언니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세 우리 좀 연식 되신 분들은 젊은 청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춘들의 그 패기와 순발력 이런 것들을 서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20대들은 저 50대, 40대 형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없는 경험이나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돕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님들은 있죠, 언니들은 있죠, 동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딴 거 없어요. 밥을 좀 사고 많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기왕이면 내가 쏜다 오늘 점심. 그래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몇 명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상업자가 음식물을 공급해줬어요. 자, 그리고 맛있게 먹고서 나중에 카드로 쫙 긁고 매출 전표를 보니까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공급 받는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이렇게 부가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이거 부가세 10%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사업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 받는 사람이 합니다. 이런 게 간접세입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래요. 근데 왜 강의하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세법 처음 공부하면서 이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어를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니까 405페이지 보니까 02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겠습니다. 직접세 봅니다. 의인. 조세 납세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직접세냐? 취득세 등록에서 줄 긋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간접세 봅니다. 의, 연필 같은 곳으로 살짝 밑줄 긋습니다.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 어떤 게 그렇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다 간접세를 또 다른 것들 외울 필요 없어요. 부가세 등이 그렇다. 말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03번에 여러분 03번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보통세, 목적세.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있잖아요. 어디다가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어요.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자, 어떻게 분류하느냐? 보통세와 그 다음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어서요, 어떤 목적에 쓸지 그 목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세금을 걷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그냥 충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 만들고 뭐 국세 같으면 국방, 외교, 치안 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어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고 그럴 때 국세 목적세에는 여러분 봅니다.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 어떤 목적으로 쓸지 세목 이름만 봐도 짐작이 되시죠?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얘도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사용 목적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요. 얘도 딱 보니까 알겠네요.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름만 보고 짐작하면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세목 이름을. 지역자원 시설세인데요. 지역자원 시설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소방 시설 같은 오물 처리 시설 같은 공동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또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집니다. 어떻든 간에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지방교육세 여기 보세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따로 지방교육세는 구분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가 이렇게 목적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쟤네들은 말뜻만 아시면 되는데 보통세, 목적세는 법령에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세 종류를 외우시는데 처음에 뭐 이거요. 암기 기본은 뭐 머리 글자 짧다는 거지. 그래서 농, 그 다음에 찌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느냐. 목적세 종류 농, 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자, 어떻게 외운다? 목적세 종류 농, 찌입니다. 406페이지 봅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세 보니까요. 국가지자체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조세로 조세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세목이요. 외울 게 아니에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이게? 자, 보통세입니다. 국가지자체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목적세 의의봅니다.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목이요. 국세, 목적세 3가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마시면 되죠. 교농. 그 다음에 찌찌가 왜 나와? 국세 목적세라니까. 자, 지방세 목적세. 자,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찌입니다. 그래서 교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04번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참고에 조세 수입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예요. 참고. 자,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참고고 04번 과세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인세와 물세인데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렇게 묻지는 않는데 다만 이 인세 의미가 어떤 건지 물세 의미가 어떤 거고 이게 각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요거는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우리 다음에 취득세 할 때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취득세 할 때 강론에서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0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게 어떤 건지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쪽 보시면은 자,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과표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과표.
예?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표 결정돼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이 과세 표준 결정하는 과정이 여기에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과표만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는 수량, 면적, 몇 제곱미터 같은 면적, 다음에 건수, 한 건, 두 건 같은 그 건수 등을 말합니다. 자, 다시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여기를 보세요.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한다. 종가세.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에 따라서, 따를 종자니까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거. 자, 그래서 종가세는 과세 표준이 뭐로 표시된다고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표시되는 거. 자, 종량세는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양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하는데요. 결론이요, 종가세는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들은 다 뭐냐면 종가세예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취득세는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에 나왔는데 있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창문 열어보니까 있죠? 찬바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신 생각은, 수능, 맞다, 오늘 수능이니까 수능 한파.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가 보다. 딱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또 빨간색 첫 강의니까 이 스웨터, 이거 빨간색 화면빨 잘 받으라고, 그리고 또 춥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스웨터 딱 입고 왔거든요, 오늘. 됐다 시도 없네. 진짜 다음 시간에는 복구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화면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게 없고, 일단 더워서 안 되겠어요. 지금 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막 강의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땀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그래가지고 일단 벗어야 되겠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세 표준이, 자, 종가세, 요 얘기다 그랬죠. 자, 보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득하는 가격이,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1억 원짜리를 취득했어요. 취득한 가격 1억 원이다? 그럼 취득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재산세나 종부세는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양도소득세요? 자,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종가세예요. 자, 종량세는 어떤 게 그렇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도 종가세예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원칙은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종량세를 취해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냐면 무슨 말소 등기요.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같은 말소 등기하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요. 주로 무슨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세요. 자, 저당권 말소하는데 한 건 말소에,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6,000원에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자,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율이라는 것은 꼭 비율, 백분율, 몇 프로,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자, 세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인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 세율은 잘 보세요. 여기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 비율로 표시돼.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이렇게 건수 양이에요.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량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알겠네 이런 건가요? 용률 자체가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 적용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종가세일 때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뭐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등으로 이렇게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 적용돼 가지고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사장님은 눈 뜨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0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뭐라고 하고?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그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요. 자, 세금 계산, 이거 오타가 있네. 아이고, 직접세 곱하기 세율이 아닌데 이게 무슨 뭐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오타를 못 봤네. 직접세가 아니라, 꼭 직접세가 아니라, 박스 안에 직접세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그 직접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어야지. 과세 표준이라고. 왜냐면 아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니까. 그래서 직접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세 지우고 과세 표준. 자, 이렇게 써놓고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산출세 구합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그래서 가로 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세율은 어떻게 정된다고요? 일정한 비율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률세율. 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으로 표시되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량세.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가로 1번. 자, 종가세 봅니다. 의의를 보니까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세목이요? 외울 게 아니에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양가로 2번 종량세. 의의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은요, 등록면허세 중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밑줄입니다. 얘네들은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의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자들에게 부과해요. 자,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이런 자들에게 부과될 때는 그럴 때는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양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일부가. 그 다음에 인지세 거기 나와 있는데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보세요.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자, 양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죠.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얼마 적용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도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종량세고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됐고 등록면허세 일부만 밑줄 그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니까 있죠. 06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또 설명드립니다. 부가세는 꼭 아셔야 되는 또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설명을 자 드리겠습니다. 지우고 어떤 얘기냐면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 분류를 하는데
그 어떤 젊은 애가 있죠. 어떤 젊은 애가 스포츠카를 몰고 지방 도로를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뭐가 있잖아요. 뒤쪽에서 이렇게 그 백미러를 보니까 뭐가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닭 있잖아요. 겁나게 빠른 닭이 휙 하더니 자기 차를 앞질러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그 닭 있잖아요. 스포츠카 몰고서 막 쫓아갔어요. 막 닭을 따라갔더니 어떤 한적한 농가 근처에서 닭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농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갔더니 그 농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겁나게 빠른 닭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고개를 끄덕이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닭 있잖아요. 저한테 파세요.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 한번 보고 또 일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얼굴 한번 쓱 보고 일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진짜 그 닭 그거 얼마 드려야지 팔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할아버지 얼마예요 얼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얘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잡혀야 팔지. 겁나게 빠른 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잡혀야 팔지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웃겨도 막 웃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 어떤 교수님이 마음이 여리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할까봐 최심에 자기 딴엔 굉장히 웃긴 얘기 듣고 와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썰렁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농담하지 말고 진도나 나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웃기게 나오더라도. 자, 여러분 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그 다음에 또 부가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독립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독자적인 이 세금 부과의 대상 물건이 있고 과세권자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우리가 본세라고도 하는데 이 독립한 세금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는데 얘가 부가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흔히 줄여가지고 부가세라고 하죠. 부가세 신고 얼마나 해야 돼요? 부가세 때문에 아주 그냥 어떤 분은 제가 이거 현금으로 드릴 거니까 부가세만큼 그 10%만큼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흔히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하여튼 호응이 별로 없구만 하여튼.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잘해야 돼. 세법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대답과 함께 실력이 발전하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뭐냐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지 줄여서 부가세 이러면 안 돼요. 얘하고 헷갈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예요. 교육세, 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얘네들 어디서 봤어요? 아까 봤잖아요. 어디서? 교교농, 목적세에서 봤었잖아요. 얘네들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독립세로 하는 세금이 부동산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가 등등 기름 넣을 때 막 휘발유 넣고 그럴 때 막 내고 그런 거라 교육세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꼭 기억할 것은 농어촌 특별세. 예. 국세고 또 그다음에 목적세고 또 그다음에 부가세인 세금. 농특세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예,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습니다. 얘도 어디서 봤어요 아까? 목적세에서 봤었잖아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인데 그래서 얘네들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목은 얘네들만 따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본세목 받을 때 독립세 받을 때 부가에서만 받는 세금들입니다. 얘네들 부가에서 받는 세금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세 총론에서 여기 보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요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를 보시게 되면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는 국세고
목적세고, 교견옥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생명의 부가세 받는 부가세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지방교육세 나오면 지방세고, 그 다음에 또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그 마을의 입구에 아름드리 나무 아래 평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있죠. 그 어른들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쌩까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 죄다시 없네. 저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세 총론 공부할 때 농특세를 봤다 그러면 항상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거. 농특세는 뉘집 자식이냐 족보예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에브리바이다 여러분 항상 제가 할 때는 따라서 해야지. 자, 농특세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왜 안 따라하고 나만 노려보고 있나? 모자 쓴 그대. 다시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 요거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외우셔야지. 여러분들 어디 뭐 수업 끝나고 잘 적어놨다가 이따가 집에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지금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 보겠습니다. 교재를 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봅니다. 독립세,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부가세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자, 밑줄입니다.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키포인트 있잖아요. 요거는 중요표시, 별표시 해놓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순환부터 우리가 차차 이제 외우고 할 겁니다. 안 외우고는 못 배겨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지금 구경하시는 분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각 강의하는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외울 수 있도록 안 외우고는 못 배기게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초에 순순히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안 외우면 계속 물어보고 계속 여러분 할 때까지 저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결과는 뭐냐면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주일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매일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면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1시 이전에 끝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1시 15분에 뭐 끝나는 곳이 있고 그래요. 다 제각각이에요. 다 똑같은 농담도 똑같은 것만 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진짜 월요일부터 똑같이 금주에 농담은 정해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어느 곳은 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해요. 저는 주어진 레파토리만 강의합니다. 그런데 또 농담도 그렇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틀려. 그 이유는 뭐냐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 따라하고 그러면, 아니면 또 멍한 분이 계시면 모르는 줄 알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확 잘 따라 하시고 막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일찍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냥 한번 보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이게 부가세예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에 부과해서 정해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낼 때 이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고 하고, 얘네들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만 따로 계산할 수 없고 취득세가 계산되지만 항상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계산됩니다. 이런 게 부가세라는 거. 오늘은 그거 알고 갑니다. 어떤 분은요, 강의를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요. 교수님, 분명히 지난주에 취득세 낼 때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함께 낸다며요. 부가세로. 예. 근데요, 여기 영수증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취득세 나와 있고 지방교육세만 있고 농어촌 특별세는 없는데요, 영수증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뒤에 교재도 나오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서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특세는 비과세돼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 한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2평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특세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하여튼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취득세, 부가세 목은 나중에 외울 때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무조건 농특세 부과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앞서 문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함께 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낼 때 재산세는 앞서 문자는 자, 모두 함께 내냐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앞서무자는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내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요, 자,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도 또 감면세 20%를 함께 냅니다. 이런 게 부가세라는 거. 오늘은 자, 부가세 외울 필요 없고 오늘은 그냥 부가세가 뭔지 말뜻만 이해하고 독립한 생명의 부가세 받고 부가세 종류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세목과 부가세는 다음 순환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자, 근데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일어설라다가 다시 앉았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주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자, 그거 자,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